시작을 해 봅시다. 일단 먼저 조금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메인 교재는 개념 원리로 갈 겁니다. 개념 원리로 갈 거고 그 수업은 당연히 이제 개념 원리로 개념 설명하고 유형 문제 풀이하고 이제 연습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 조금 체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워크북이야. 워크북인데 구성을 좀 봅시다. 이렇게 제부분을 문제 쓰면 했는데 너무 잘 못했다. 자, 여튼 봅시다.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 이게 대단원으로 나올 거거든. 지금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만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보면 한 페이지에 지금 문제가 몇 개 있어? 딱 3개 있지 맞지? 모든 페이지에 문제가 3개씩 있을 겁니다. 모든 페이지에 3개씩 있을 거고 1번 문제 그러니까 그 뭐지?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쌤이랑 같이 풀 문제. 물론 이제 확실하게 너희들이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넘어가긴 할 건데 그다음에 2번, 3번은 이제 1번과 똑같은 유형의 혹은 뭐 비슷한 유형의 아주 똑같지 않은 유형들도 조금 있긴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될 거고 아마 쌤 지금 계획은 이제 개념 원리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원이 끝나면 요걸 진행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겁니다. 중간은 기준으로 할 거야.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여름방학 때는 개념 원리만 했었잖아, 맞지? 근데 이제 겨울방학 그보다 좀 더 길고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겁니다. 표지는 쌤이 GPT랑 같이 작업한 겁니다. 잘 만들었지? 소율아 빨리 잘 만들었다고 해줘? 아니요? 네. 와 섭섭하다. 근데 이거 실제로 그냥 쌤이 그거 한 거야. GPT랑 일일이 해서. 오. 그러면 치곤 잘하지 않았어? 맞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이미지가 아니고 쌤이 실제로 이렇게 사진 찾아와가지고 조합해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한 이미지야.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물론 내가 이렇게 그릴 기억은 없지. 그건 당연한. 그거는 내가 이거 했으면 벌써 저기 개인전 열고 있다. 어쨌든 그런 거. 자, 여튼 해봅시다. 일단은 그 개념 설명은 강의 노트를 할 거고 이거는 유림이는 처음 보겠지만 한 땀 한 땀 실제로 손으로 쓴 겁니다. 이거 다 손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알겠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면 또 훨씬 오래 걸린다. 맞지? 너희 수업 때 필기 받아 써보면 알잖아. 맞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보통 요 정도 한 3페이지 쓰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3장 쓰면. 그러니까 내가 글씨를 쓸 때, 물론 이제 쓰는 시간만 따지면 한 30분, 40분 하면 쓰겠지, 맞지? 근데 이제 내용 전체 비교해보고 들어가야 되려고 뭐지 찾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 고민하는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거 작업만 2시간 이상 걸리는 거고.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건 아니다.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배수 단어는 크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배수가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치수 함수와 로그 함수고 두 번째 단원이 삼각 함수고 세 번째 단원이 수열이야. 근데 보니까 단원끼리의 관련성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다 완전 따로 독립적인 이야기인 게 느껴지잖아. 제목만 봐도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한 단원을 할 때 그 단원을 의미 있게 이해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쌤이 일단 최대한 진도를 빨리 뺄 생각이긴 한데 그렇다고 막 무리해서 달릴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지수가 그리고 이제 대단원 1단원에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 중단원이 4개 있어. 너희 대단원, 중단원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단원은 그냥 제일 큰 거 로마자로 쓰여 있는 거 있지. 그게 대단원이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뭐 1지수, 2로그 이런 게 중단원. 소단원은 사실 책마다 기준이 조금 달라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보통 대단원, 중단원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럼 중단원 하나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이 제로를 풀고 어떤 구조인지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지수 단원부터 시작을 할 건데 지수 단원에서는 크게 2가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제곱,
근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둘 다 이제 어떤 베이스가 되는 얘기들이라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거듭 제곱이 뭐냐?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거듭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저 때 A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지? A를 가리켜서 밑 A가 밑이야. 그리고 N이 뭐지? N이 뭐? N이 지수고 N이 지수. 오케이. 그러면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을 때는 우리가 이 친구를 A를 몇 번? N번 곱하시오. A를 N번 곱하시오. 이렇게 곱하기 바꿔줍시다. 이렇게. 이게 N개가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거듭 제곱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렵지? 자, 맞지? 잘하면 돼. 잘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첫 번째가 이제 거듭 제곱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 두 번째로 거듭 제곱끼리의 나눗셈은 요거는 좀 이따가 해야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듭 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뭐지? 잠깐만, 여기다가 하는 게 지수의 분배 AB의 n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지? 분수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분의 A 전체의 n제곱이 주어지게 되면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A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요것만 따로 조금 쓰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m이 n보다 크게 되면 A의 n 빼기 n제곱이 되었고 m이랑 n이랑 같으면 1이 되었고 n보다 n이 작게 되면 A의 n 빼기 n분의 1 제곱 이렇게 아니 제곱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지? 지수 법칙 계산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이 친구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바뀌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게 될 거니까 저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지?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제곱근이라는 친구를 배웠거든. 거기 이제 선생님이 필기해놓은 거 다 적어놓은 그대로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조가 약간 바뀔 수 있는데 필기 보고 적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게 뭐냐면 A의 제곱근이라는 게 뭐였지? 얘가 뭐였지? A의 제곱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그리고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X라고 썼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게 되면 결국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X라고 쓰게. 그럼 X라는 놈은 이거 하면 이게 된다 이런 뜻 아니야? 맞지? 그걸 그대로 식으로 옮긴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쓰면 돼? X를 제곱하면 A가 된대. 이렇게 쓰란 얘기야. 괜찮아? 우리가 사실 다들 잘 알고 있잖아. 문장을 식으로 옮기지 못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 맞지? 그러니까 저런 문장이 주어지면 저걸 저렇게 식으로 고쳐 쓸 수 있어. 괜찮지? 오케이. 그럼 얘가 방정식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친구의 근이 바로 이 수 x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근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곱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기를 x는 루트 a 그리고 마이너스 아이쿠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 중학교 때는 사실 저걸 언제까지? 이제 a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고 a가 0일 때는 그냥 0 하나만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맞지? 다들 괜찮지?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뭘 배워서? 복소수를 배웠잖아, 맞지? 복소수에서 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a가 음수일 때도 그냥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써도 괜찮다는 사실까지 배웠어,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복소수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n개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두 개.
자, 밑이 0이 아니라면 두 개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두 개 존재하는 거고, A가 0일 때도 사실 중근을 우리가 두 개로 센다는 약속을 해버리면 그냥 계속 두 개인 거지. 페아노의 공인가? 저는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알았지? 쌤도 잘 몰라.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제곱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린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뭘 하고 싶었냐면 거듭 제곱근이라는 친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 제곱근. 그 다음 페이지 있겠지?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이제 A의 n 제곱근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뭘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국어에서도 비교, 대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맞지? 똑같아 여기도. 그러니까 거듭 제곱근 제곱근인데, 제곱근은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제곱 두 번 곱하는 것에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는 거 관련된 거거든. 거듭 제곱은 같은 수를 여러 번, 여기서는 n번 곱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제곱근이 n 제곱근으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바꿔 쓰면 될까? 여기가 제곱근이 n 제곱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는 뭘 바꿔서 쓰면 딱 맞을까? n 제곱하여. 그럼 바꿔 쓰면 되는 거야. 아까 거듭 제곱의 정의는 n 제곱하여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야. 그러면 아까처럼 어떻게 하겠어? 이 친구 뭐라고 잡을까? x라고 잡겠지. 그리고 쓰기를 또 이렇게 쓰겠지. x의 n 제곱은 a의 근 이렇게. 그리고 방정식 이렇게 쓰겠지. 괜찮니? 그래서 근이라는 힘이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일관된. 네. 결국은 이제 이 제곱근은 그냥 n이 2였던 걸로 생각하게 되면 요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를 전부 다 포함하는 의미가 되겠지. 괜찮니? 벌써 힘들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방정식 x의 n 제곱은 a라는 것의 근이 n 제곱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몇 개 존재할까? 복소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몇 개 존재? n개 존재. a가 0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n개 존재하게 됩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8의 세제곱근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그럼 뭐라고? 이걸 구하는 말은 무슨 뜻이지?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찾으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x 세제곱은 8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이 8의 세제곱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세제곱은 8이라고 쓰자고.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식. 일반적으로 그림 몇 개? 3개. 구해봅시다. 그럼 이제 얘를 풀게 되면 x 세제곱 빼기 8은 제로. 그 다음에 x 빼기 2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제로. 따라서 그래프식을 쓰게 되면 x는 2거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쌤도 계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하도 많이 풀어서. 괜찮지? 또 예를 들어 이제 16의 4제곱. 그러면 x 4제곱은 16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x 제곱 빼기 4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4는 제로 이렇게 될 거고. 괜찮지? 합쳐공식 쓴 거야 그냥. x는 뭐가 돼? 여기 앞에 식에서 2 또는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질 거고, 뒤에 식에서 2i 또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몇 개? 4개. 아, 그러니까 4제곱근이니까 4개가 되는 거고, 3제곱근이니까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요 단계까지 잘 하면 되는 건, 일단 8의 세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 하면 구할 줄 알면 돼. 16의 4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 하면 구할 줄 알면 돼. 그게 첫 번째 할 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n개. n제곱근이면 n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 중학교 때 그 제곱근이랑 2의 제곱근이랑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 맞지? 맞지? 저 가지고 2의 제곱근은 루트 2다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린 거잖아 이제. 2의 제곱근은 루트 1이랑 마이너스 루트 1이랑 두 개라서 둘 다 말해야 맞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납치질하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럼 그거를 헷갈리지 않고 처리하는 게 사실은 필요해. 오케이? 그러니까 8의 세제곱은 몇 개라고? 3개라고. 근데 그 문장에 한 개만 딱 적으면 뭐야? 틀린 거지. 이게 다 적어놔야지. 그거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논의를 이제 어디로 좁힐 거냐면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이제 우리가 논의의 범위를 좁힐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 단원의 대단원의 제목이 뭐였지 아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였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럼 이 지수, 이 거듭 제곱근은 사실 지수 함수에 연결되는 얘기거든. 오케이? 근데 지수 함수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 함수를 우리가 다루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지? 정의역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 결국은 사실 지수에 실수 쓰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그거랑 연결된 얘기라서 이제 우리는 실수일 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거야.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합시다. 자,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여기 실수 범위를 이제 논의를 좁힐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A의 n 제곱근 중 실수. 이제 나왔어.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되지? 이거에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고쳤으면 될까? n 제곱하여 뭐라고 쓰면 되지? a가 되는 실수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얘를 어떻게 쓰면 되지? 어떻게 쓸까? 소연아? 네. 어떻게 쓸까? X 얘를 내가 어떻게 쓰자 이거? 잘해야지. 방정식 x의 n 제곱은 a라는 의 뭐? 실근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구조가.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보여야 돼. 그래야 논리적 이 연결성이 강하게 생기거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 실근을 구할 건데 실근을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 매번 이걸 풀 수가 없거든. 저것처럼 이상한 숫자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쌤이 이제 방정식은 우리 예지가 맨날 잘 대답해주던 방정식의 실근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걸 방금 뭐라고 했지? 그래프의 X좌표의 어? 이상하잖아. 다시 생각해봐. 그래프의 x좌표의 교점 이상하잖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해야 순서 맞겠지? 아니야? 한번 말해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쌤이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느끼는데 이게 말로 기억하는 게 사고를 깔끔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하는 게 좋아, 알았지? 진짜로. 여튼 공감을 못하는 약간 소소한데 어떻게 해봅시다. 그럼 이제 y는 x의 n 제곱과 그 다음에 y는 a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저 실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교점의 x좌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저 실수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n이 홀수일 때를 먼저 봅시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그래서 헷갈리면 꼭 질문하십시오, 알았지?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약간 애매하게 자기만의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 자, 일단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를 그릴 건데 문제는 이제 저기 x의 n제곱의 그래프 여기 뭐야? 이쁘게 그려. 자,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지?
사실 지금 우리가 이 n을 이야기할 땐 전부 다 n이 2 이상이거든. 홀수는 3 이상이 되겠지. 우리 y는 x 그래프는 어차피 그냥 직선 그리면 되잖아, 맞지? 근데 y는 x의 n제곱, n이 3 이상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근데 이제 그냥 점찍기로 하는 거야, 맞지? 점찍기로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y는 x n제곱.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1,1을 지날 거고 1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면 함수 값이 그 값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세제곱하면 얼마가 되지? 8분의 엄청 작아지는 거야. 근데 2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8 엄청 커져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y는 x보다 0과 1 사이에서는 더 작은 값이 그려질 거고 더 밑에 그려질 거고 1보다 큰 쪽에서는 더 큰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는 완만하게 그려지다가 1 오른쪽에서는 쌩 하고 올라가 버린 거지. 3번 넣어도 얼마야? 27이야. 100 넣으면 어이쿠야. 계산도 안 된다, 맞지? 동그라미 6개니까 100만이니까 어이쿠야. 크다 맞지? 그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굳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 친구는 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f-x는 -fx를 만족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원점 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쌤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요거는 다 외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지금 y는 x의 n제곱 그래프를 그렸다, 맞지? 그 다음 뭐 할 차례야? 밑에 거 그려야지, 맞지? y는 a 직선. y는 a 직선 그리는 겁니다. 그리면 교점 몇 개 생겼지 지금? 한 개 생겼지. 그럼 이 점의 x 좌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야? a의 n 제곱근 중 실수. n 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 방정식 x는 n 제곱는 a의 실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왜? 그게 저게 교점의 x 좌표니까. 괜찮지? 우리가 그럼 이걸 표현을 하고 싶거든. 근데 이전까지는 이걸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요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이렇게 쓰기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읽을 때 우리는 n 제곱근 a라고 읽어. n 제곱근 a라고 읽어.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저 기호를 읽는 방법이 n 제곱근 a야.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야 n 루트 a라고 읽으면 안 돼. 맞지? 쌤이 확인했어.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연이가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하면? 근데 우리 보통 4제곱근이라는 표현보다는 쌤이 저기 써놓은 것처럼 4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알았지? 오케이? 그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대. 내가 정한 거 아니야. 4제곱근 3이라고 읽어야 돼. 근데 만약 이거를 내가 4루트 3이라고 읽었다고 생각해. 4루트 3. 이거는 이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뭐로 보여?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로 읽을 수가 없어. 루트로 읽을 때는 이게 우리가 사실 이거 그 영어를 그냥 대충 땡겨 쓴 거잖아. 루트로 읽을 때는 이렇게 써요. 읽어야 돼. 이렇게? 이걸 붙여야 되는데. 그래 안 헷갈린데.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잖아, 맞지? 그냥 4제곱근 a라고 읽어. 아니면 이렇게 읽는 건 괜찮아. 그 4승근 3 이렇게 읽는 건 괜찮아. 그냥 한 글자 줄어들잖아, 맞지?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서 일본식 표현이라고 퇴출됐어. 그래서 뭐 하여튼 자기가 나는 그래도 하나 줄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 4승근 3이라고 읽고 우리는 4제곱근 a라고 읽어. 문제집은 다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완벽하게 사라지는 용어라서 교육과정에는. 어쨌든 괜찮니?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친구가 몇 개 생겼지? 한 개 생겼지. 그 한 개를 우리는 이제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기호로 쓰고 n제곱근 a라고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세제곱근 8이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요렇게
이렇게 쓰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저건 의미가 뭐지?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실수. 얼마야? 얘는 2랑 같은 거야. 괜찮지? 근데 아까 썼던 대로 우리가 4제곱근 3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쓴다고 했지 아까? 제가? 4제곱근 3 쓰는 거에 똑같지. 맞지? 이렇게 쓰는 거지. 얘는 얼마야? 4제곱에 3이 되는 수가 누구지? 그냥 저거야. 없어. 표현할 거.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는 거고 표현 못하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 괜찮지? 근데 왜 저건 2예요? 세제곱에서 8 되는 게 누구야? 아, 맞지. 그리고 보니까 몇 개밖에 없어. 이게 N이 홀수일 때는 한 개밖에 없어 무조건. 맞지? 내가 어떻게 가로선을 그어도 몇 개 맞나? 한 개 만나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는 수 중에 세제곱에서 8 되는 수가 누구밖에 없어. 2 있잖아. 근데 어차피 한 개밖에 없대. 그럼 2랑 걔랑 어때야 돼? 같은 애인 거야. 아 여러 개 있으면 2가 걔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맞지? 근데 걔밖에 없대. 괜찮니? 괜찮아, 맞지? 전부 다.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왕하는 거. 자, 얘는 어떻게 써야 되지? 세제곱은 27분의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사실 뭘 세제곱하면 27분의 마이너스 8이 되지? 마이너스 3분의 1을 세제곱하면 이제 세제곱해서 저게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지? 물론 이제 맞추라고 내겠지. 그때 되면 너희들 다 잘할 겁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좀 잘 이해 안 될까 봐 예를 들어 준 겁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n이 짝수일 때 가겠습니다. 어쨌든 n이 홀수일 때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한 개를 뭐라고 쓰겠다고? n제곱근 a라고 쓰겠다고. 괜찮지? 그리고 그걸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간단히 쓰자. 간단히 할 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괜찮지? 오케이. 그 대수 과목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처음부터 이해를 잘 못하면 계속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단원이 끝나버린다. 그리고 새 단원 시작한다. 새 단원 시작했는데 또 이해가 잘 안 된다. 좀 이제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 단원 끝난다. 그리고 또 새 단원 시작한다. 그리고 끝났다. 다 조금밖에 모르겠다. 가 결론이야. 대수 과목의 특징이야, 특징. 오케이. 미적분호는 안 그렇거든. 미적분호는 1단원, 2단원, 3단원의 스토리야. 그래서 1단원 이해 잘 못해도 하다 보면 이해가 돼. 그래서 결국 좀 알게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내용은 대수보다 미적분호원이 훨씬 어렵거든. 애들이 미적분호를 더 편하게 느껴. 왜? 한 권 내내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 그럼 어때? 그럼 그냥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뭔 말인지 알 것 같은 게 생기는 거야. 대수는 알 것 같으면 끝나고, 알 것 같으면 끝나고, 알 것 같으면 끝나고. 생각해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권 전체를 배우는 게 어렵겠어? 한 권에서 세 개의 주제를 나눠서 배우는 게 어렵겠어? 뭐가 더 깊이 들어가겠어? 한 권에서 하나의 주제만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어렵게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근데도 학생들은 대수를 더 어려워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첫 단추를 못 비우면 계속 이렇게 꼬여가지고 넘어가는 거야. 조금 안 돼? 눈에 그냥 깨비 끼워. 만화 보면 이런 나오잖아. 이렇게 그냥 깨비 끼워가지고 안 돼. 여튼 나는 n이 짝수일 때 봅시다.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일 때는 이제 그래프가 y는 x의 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2차 함수처럼 그립니다. x제곱처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맞지? 그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y는 x의 제곱. 그리고 아까 뭐 저기 쓴 대로 같은 방식으로 써보게 되면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f-x는 fx를 만족하는 함수고요. y축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굳이 조금 이야기 해주자면 그 우자가 무슨 우자인지 알아? 우정이 뭐지? 알잖아. 뭔지 어쨌든 설명을 잘 못하지만 알잖아. 혹시 얘기 좀 못 가릴까? 사실 다 거의 없거든. 우정이 뭐야, 우정? 너무 어렵다, 맞지? 어쨌든 나는 그리고 설명할 줄 아는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쌤은 못해. 쌤은 뭐 이거 하니까 괜찮지? 아니야? 자, 어쨌든 그 우자입니다. 아니면 그랑 비슷하거나.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짝우자야.
설득력이 없어? 있다고 해라. 짠무짜입니다. 짝수할 때 문자야.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잠깐 그 한자어 사용을 지양하자라고 하던 시기에 저게 짝함수라고 불렸어. 지금은 이제 그냥 우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럼 기는 무슨 기자? 홀기자야, 홀기자. 홀수함수, 홀수. 그리고 홀함수 이렇게 불렀어 옛날. 그러니까 얘는 몇 차? 홀수차. 얘는 몇 차? 짝수차. 괜찮지. 오케이. 짝수차는 y축, 짝수차로만 있으면 y축 대칭이 되거든. 어쨌든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y는 a 직선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교점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지 맞지? 그럼 이름을 몇 개 붙여줘야 돼? 2개 붙여줘야 돼. 근데 기호가 많이 생기는 게 좋아? 조금 생기는 게 좋아? 조금 생기는 게 좋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요 점을 x좌표로 우리가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오케이? 근데 어차피 이 흰색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뭐라고? 대칭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 수선의 발을 내리고 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비교하게 되면 둘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랑 무슨 관계야?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관계잖아. 그럼 굳이 새로운 기호 도입할 필요 없이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괜찮지? 짝수일 때는 2개 생기고 하나를 n제곱근 a, 나머지 하나를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쓰겠다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4제곱근 16 이렇게 쓰면 얘는 뭘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2인 거지. 방금 그 수연이가 2랑 마이너스 2를 이야기했잖아, 맞지? 근데 봐봐, 요거는 양수만을 가리키는 거야. 양수만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음의 뭐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쌤도 이건 정확히 모르겠다. m의 음의 4제곱근 16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음의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 쌤도 이렇게 영어에 찍어놓은 마이너스 4제곱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라고 고쳤습니다. 마이너스.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4제곱근 16이라는 이 표현은 뭐에만 쓰는 거야?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에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괜찮거든.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그럼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죠, 맞지? 근데 이게 양수 n이 짝수일 때는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렇게 2개 생기잖아, 맞지? 그럼 이 친구를 n제곱 a라고 쓰는 거야, 무조건. 양수인 놈.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이 친구가 모임이 보장돼? 양수이 보장되는 거야. 괜찮니? 거기 다 써놨을 건데. 어쨌든 자, 조금 더 진행하고 다시 이야기를 한 번 더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번에 y는 a 직선을 여기다가 어떻게 되지? 몇 개 만나? 한 개 만나지. 그 값을 우리는 0이라고 할 겁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써도 괜찮고 n제곱은 0이라고 써도 괜찮고 0이라고 써도 괜찮아. 둘이 똑같은 거니까. 오케이? 졸음법이나 여기 그 클립스나 다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y는 a 직선 이렇게 밑에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리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지금 없는 거.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어때? 여기에 내가 y는 a 직선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조금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a라고 씁시다.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럼 몇 개 만나지? 한 개 만나지.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n제곱근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요 친구의 n제곱근이니까. 오케이? 여기가 만약 b면 n제곱근 b, c면 n제곱근 c. 계속해? d면 n제곱근 d, e면 그만해.
말해도 괜찮을까? 확실히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홀수일 때 무조건 몇 개 존재하고? 한 개 존재하고. 오케이. 걔가 그냥 n 제곱분 a가 되는 거야. n이 짝수일 때는 어때? 경우를 나눈다. 맞지? a가 뭐면? 양수면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하나는 뭐? n 제곱분 a.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n 제곱분 a. a가 0이면 한 개 있다고. 걔는 얼마라고? 그냥 0이라고. a가 음수면? 음수면? 없다. 괜찮지? 얘기 잘 이해하고 있어? 그게 거기 밑에 이제 표로 그 노트에 표로 다 그려놨습니다. 다시 뭐라고 돼 있어? n이 짝수일 때는 몇 개? n 제곱 a랑 a가 양수일 때 n 제곱 a랑 마이너스 n 제곱 a랑 2개. a가 0일 때는 한 개. a가 음수일 때는 없어. 오케이. 근데 n이 홀수일 때 무조건 몇 개? 무조건 한 개.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와? 4제곱근 16은 2랑 마이너스 2 하나만. 그러니까 4제곱 16이라는 표기 자체가 양수임을 보장해버려. 선생님 항상 2개라며 선생님. 그거는 위에 뭐라고 적어놨어?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실수인 건 2개야. 근데 그 중에서 n 제곱근 a라는 기호로 표현되는 건 하나만 있는 거지. 쌤이 한국말 잘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써놓은 건 뭐냐면 4제곱근 16과 16의 4제곱근 은 다르다.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4제곱근 16이라는 것은 요 기호를 혹시 이런 말 알아? 소리 내어 읽는 거야. 읽을 때 이 기호를 읽는 게 4제곱근 16이라고 읽는 거야. 저 기호를. 이거 읽으세요. 그럼 넌 이렇게 읽으면 돼. 은규야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읽으세요. 이러면 4제곱 16이라고 읽으면 돼. 괜찮지? 오케이. 근데 16의 4제곱근이라고 말하면 4제곱에서 16이 되는 모든 수를 쓰세요. 그러면 뭐 했어 우리 아까? 뭐 했지? 3글자 아니 6글자 아니 7글자 방정식을 풀었어요. 8글자군요. 어쨌든 이해했어? 방정식을 풀면 x 4제곱은 16이란 방정식의 근이 16의 4제곱근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 그럼 쌤이 그 시험 때 너무 빡세게 그때 몸을 혹사해가지고 목이 가버렸는데 회복이 안 됐어. 보통 3월 되면 회복되더라고. 어쨌든 이거 원래는 겨울 들어가서 터지는데 이번엔 빨리 터져가지고 근데 교과가 시험이 문제. 어쨌든 잠깐 아니야. 수율아 웃고 있을 수율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진짜. 자 어쨌든 봅시다. 자 16의 4제곱근이라고 하면 이 방정식 푸는 거 여기 몇 개 있어 교야? 몇 개? 4개 있어.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거 누구 있어? 2랑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16의 4제곱근 중 실수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사실은 2랑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친구는 4제곱근 16이랑 같은 거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랑 같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갈리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 헷갈리잖아 지금. 너 표정은 지금 헷갈려 죽겠어 뭐 이런 표정인데 지금. 다시 논리를 정확하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효야 너가 이 단은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럼 단어이 끝난다니까. 근데 처음부터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해가 됐어요. 그럼 왜 시선을 비켜? 교야 쌤이 그렇게 그 무슨 언어라고 하지? 몸짓 언어라고 하나? 그런 거에 약한데 지금 너의 그 표현은 너무 노골적이야.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이런 표정이잖아 지금. 자 다시. 근데 어차피 원래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오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리고 이 시험 매우 잘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 치면 100%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사이 나옵니다. 왜냐면 요거에서 파생되는 주제들이 있거든. 그리고 수능에서 의미 있게 나오는 주제라서 정확히는 수능보다는 수능평가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서 의미 있게 나오는 주제라는 편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색깔이 강해서 보통 한 번 나오면 한 3, 4년 동안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뭐잘 나온다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근데 고3의 그 평가에서 모의고사를 낼 때 이 대수 단원을 10문제 내거든. 지금은 11문제 내고 있어. 22문제가 공통 그러니까 수원 수투라서 어쨌든 약간 다르긴 한데 11문제 내는데 3번의 시험 중 6월, 9월 수능 중에 무조건 한 번은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 대수 전체에서 33문제를 뽑으라고 하면 의미 있게 한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는 주제라는 얘기야.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지 사실은. 학교 시험에 어떻게 했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보통 의미 있는 4점은 나옵니다. 아주 쉬운 4점은 아닌 조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4점은 나옵니다. 잘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 봅시다. A의 n조건 중 실수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A의 n조건 몇 개라고? n개라고. 몇 개라고? n개라고. 몇 개라고? n개라고.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누구에만 관심을 가지겠다고? 실수에만 관심을 가지겠다고. 오케이. 네. 쫙쫙쫙 내려와 보니까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져서 개수가 달라지더라. 홀수는 무조건 몇 개? 한 개. 무조건 몇 개? 한 개. 그걸 뭐라고 하겠다고? n제곱근 a라고 항상 쓰겠다고. 여기가 괜찮지? 그러니까 7제곱근 3 이렇게 쓰면 무조건 뭐야? 한 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지? 7제곱하여 3이 되는 수는 몇 개냐? 무조건 한 개야. 왜? n이 홀수니까. 괜찮지?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 그려보니까 어떻게 돼? 미치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미치 양수라는 게 사실 정확히는 이렇게 쓸 때 선생님 용어를 정리 좀 할게. 이 친구 이름이 피재수랍니다. 이 친구 이름이 근지수랍니다. 이미 GPT한테 물어보고 나서 궁금해서 그 구글에도 확인했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맞대. 근데 쌤도 사실 안 쓰는 용어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친구 그냥 편의상 밑이라고 부를 거고 이 친구는 그냥 n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줘. 알았지? 이렇게 가끔 뭐 이제 요거를 쓸 수도 있는데 근지수는 가끔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 n이 홀수일 때 무조건 한 개 존재하고 n이 짝수일 때는 이 밑이 a가 양수면 몇 개? 두 개. 그 중에 하나가 n제곱분 a,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n제곱분 a가 되는 겁니다. 0일 때는 몇 개? 한 개. 그게 그리고 0. 괜찮지? a가 음수일 때는 없다. 힘내줘. 젤리도 있어. 자, 여튼 자 그러면 좀 다시 요 기호의 의미는 뭐지? 저 기호의 의미. 얘는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n이 홀수라면 그냥 n 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는 한 개밖에 없다. 괜찮지?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저렇게 쓰게 되면 애초에 a가 0이거나 양수야. 0이면 그냥 저건 0이 되는 거고 a가 양수면 a가 양수라면 만약 여기 플러스 a가 양수라면 그럼 어떻게 돼? n 제곱하여 a가 되는 교아야 골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그 실수. 실수지. 네, 실수. 네. 실수한 그냥 울었어. 아, 엄청 재밌었지.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봐봐, 교야 봐봐. 얘는 이 x좌표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 오른쪽에 있으면 부호가 뭐야?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근데 왜 아니에요? 아 빨리 이야기해봐, 빨리 이야기해봐. 답답해. 아니 그냥 아, 두 개 맞아, 두 개 맞아. 근데 두 개는 이렇게 이거랑 두 개라니까. 아. 이게 진짜 이상한 포인트에서 사실 헷갈리는 거거든.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마음 불편해하니까. 다시 이 n제곱은 a라는 기호는
이 n이 짝수라면 밑이 양수일 때는 n제 곱하여 a가 되는 양수를 가지고요. 만약 a가 0이라면 그냥 0인 거지. 그냥 0인 거지. 저 값이 그냥 0인 거야. 그래서 저건 의미가 없어서 보통 a가 0이 아닐 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a가 주로 0이 아니라면 이제 n제 곱하여 a가 되는 양수를 가리키고 애초에 n이 짝수일 때는 여기다가 음수를 쓰면 안 돼.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호야. 정의되지 않은 기호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참 그 이야기가 세제곱 세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쌤이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정리라고 해놓고 이제 써놓은 게 있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얘기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냐라고 물은 거고요. 근데 방금 이게 뭐라고 했지? n 제곱하면 뭐가 된대? a가 된대. 얘도 n 제곱하면 뭐가 된대? a가 된대. 그럼 뭐가 돼야 돼? 당연한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n 제곱해서 a가 되는 실수를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맞지? 걔를 지금 뭐 한 거야 실제로? n 제곱 했잖아. 그럼 뭐 돼야 돼? a가 돼야지. 그게 정의인데. n 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를 저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그걸 실제로 n 제곱하면 a가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저건 정리에 근거한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n 제곱은 a의 n 제곱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는 조금 갈리는데 n이 홀수일 때는 그대로 a가 돼.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 a가 돼. 요거는 조금 기억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알았지? n이 홀수일 때는 우리가 a가 되고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 a가 돼. 생각해보면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었잖아. 루트 a 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 뭐였지? 요거 절대값 a가 된다고 중학교 때 이미 했어, 알았지? 이미 했어. 오케이.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2, 4, 6, 8 이렇게 갈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이야기하는 김에 우리가 여기가 2가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친구를 루트 a라고 간단히 쓸 수 있다고 할 거야. 괜찮지? 생각해봐. 여기서 a의 제곱근을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a의 n 제곱근이라고 했으면 여기 요 자리가 사실은 어디 간 거야? 여기 요 n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저기가 2가 되면 뭐랑 같은 거야? n이 2가 된 거니까 그냥 제곱근하고 같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2제곱근 a라고 쓰게 되면 그냥 이제 제곱근 a라고 간단히 생략해서 쓰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 아무 숫자도 없으면 뭐가 생략된 거라고? 2가 생략된 걸로 보는 거야. 괜찮지? 사실 이게 좀 당연한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어차피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나 그냥 얘를 이렇게 고쳐 쓰는 거나 달라 안 달라? 안 다르잖아, 맞지? 원래 그 짝수 제곱은 그냥 무조건 뭐가 나와?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절대값에서 저기 괄호를 마이너스를 플러스 바꿔서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뭐야? 이 기호의 의미는 뭐지? 4제곱해서 2의 4제곱이 되는 수야. 누구지?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2잖아. 맞지? 그리고 이게 n이 짝수일 때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했어? 의미하는 게 양수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였으면 2가 되면 2였어도 당연히 2가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근데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써볼까? 얘는 뭐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혹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는 수.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홀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2번, 4번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을 간단히 하시고.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로 진짜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이거 구하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2, 두 번째 거는 2,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면 되잖아, 맞지? 저렇게 나오면 이제 당연히 맞추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의라고 써놓은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이야기를 해서
자, 우리 그 개념 원리 책 좀 볼까? 자, 10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쌤 이제 다 정리했고요. 그다음 11페이지에 있는 얘기도 이미 다 한 거 같습니다. 거기 그 11페이지에 예제 있지, 예제. 다음 중 실수인 것을 구하실 때 나왔네. 그럼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x 4제곱은 16이라는 방정식을 풀고 거기서 실근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실근만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찍어도 괜찮거든.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가 누구야? 1하고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래도 방정식 한번 풀어봐, 밑에 해설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도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25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답은 당연히 마이너스 5겠지. 그래도 계산 한번 해봐. 오케이? 지금 왜 안 하고 있어? 자, 우리 그 아직 중이군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풀어보. 너가 풀어야 의미가 있지. 잘 풀고 있니? 오, 현아 한 100년밖에 안 걸렸어, 맞지? 100년밖에 안 걸렸어. 현이고 오늘 죽게 좀 많아. 자, 봅시다. 거기 그 13페이지, 14페이지 잠깐 갑시다. 14페이지. 자, 거기 필수 예제 1번을 쌤이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자, 봅시다.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OX X입니다. 항상 64의 세제곱근은 몇 개라고? 3개라고. 오케이? 3개를 다 써야 맞는 거야, 맞지? 괜찮니? 물론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4이다라고 해도 괜찮겠지?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자, 니은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이렇게 나왔어. 지금 4제곱근이잖아, 맞지? 그럼 n이 4인 거지. 다시 말해서 짝수인 거지. 짝수일 때는 음수의 4제곱근은 없다고 했잖아, 맞지? 없는 거 맞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밑이 마이너스 81인 거고 n이 4인 거잖아, 맞지? 이런 경우에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디귿 봅시다. 디귿은 뭐래?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6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16이 되는지를 묻는 거거든. 그건 어때? 맞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런 구조거든. 마이너스 6이라는 수이면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 이게 성립하는지를 묻는 거야. 그리고 명제에서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이걸 참이 되게 만드는 숫자는 누구야? 마이너스 6 한 개잖아, 맞지? 이걸 참이 되게 만드는 숫자는 몇 개야? 3개야, 3개 항상. 맞지? 근데 그 3개 중에 누가 있어? 마이너스 6이 있는 거지.
명제가 참이 되면 뭐 하면 된다고 했었어? 얘가 이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된다고 했잖아, 맞지? 포함되잖아. 그래서 참인 겁니다. 괜찮니? 물론 이제 느낌으로 참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만약 논리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둘이 잘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럼 리을 봅시다. 이제 맞는 거야. 리을 봅시다. 리을은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 그럼 이거는 밑이 얼마인 거지? 밑이 마이너스 5인 거지. n은 얼마? 3이야. 얘가 홀수면 이 친구의 부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라고 했지? 한 개라고 했잖아. 그럼 리을도 맞는 거네. 한 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괜찮니? 그 질문 있어? 아니요. 괜찮아 진짜로? 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그 쌤이 중요 유형이라고 써놓은 게 있거든. 필기노트에. 자, 거기 보면 이제 거듭적분 중 실수인 것들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 실수인 것들이. 아까 쌤이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유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엄청 잘 나오는 뭐 그런 얘기 했던 거 있잖아. 저게 저 유형이야. 그리고 지금 저기 있는 건 전부 다 고3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들을 숫자만 바꾸는 문제입니다. 둘 다.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구하시고 나오면 항상 우리가 첫 번째 할 거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정하는 거야. 이게 제일 먼저 할 일이고 이렇게 씁시다. n의 홀짝성을 판단하는 홀짝성. 홀짝 판단이 n이 홀수면 위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 한 개. n이 음수면 아니야. n이 짝수면 위치 양수일 때 두 개, 0일 때 한 개, 음수일 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뭐라고 써놨지 여기다가? 저렇게 단계로 안 나눴구나. 자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합시다. 홀짝 판단하고 그 다음 이제 a의 이제 홀이면 무조건 한 개가 되는 거고. 짝이면 이제 a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지. 부호 판단. 요걸로 요 단계를 항상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1단계다. 요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n-4 곱하기 n-9의 n제곱분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지. 그때 f2부터 f10까지의 값의 합을 구하시려 놨어. 어차피 이게 풀이할 때 필요해서 그냥 써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떤 수의 n제곱분 중 실수 약간 과도한 행동을 하다 봅니다. 잘 이해 못해서 그래? 자 어쨌든 잠깐 실수인 것의 개수로 구하는 거. 괜찮니?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라고? 홀짝 판단. 오케이. 여기 2, 3, 4 적어놓은 게 홀짝이라고 했잖아, 맞지? n이라고 했잖아. 여기 홀수인 거 누가 있어? 3, 5, 7, 9잖아, 맞지? 걔네들은 무조건 몇 개라고? 한 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너 생각. 홀이면 무조건 한 개. 끝인 거야. 괜찮지? 두 번째 뭐라고? 짝수일 때는 이제 그 값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누가 A야? 요 친구가 A 자리에 있는 거거든. 저 친구의 부호를 판단하고 싶어. 이제 여기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부호가? 귀찮다.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위로 볼록한 x절편이 4와 9인 2차 함수잖아, 맞지? 그럼 2에서의 함수 값은 뭐야?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 그려지지. 그럼 음수인 거야. 아 그래서 얘는 0개인 거야. 4일 때는 뭐야? 0이지. 0일 때 무조건 몇 개라고? 한 개라고. 6일 때는 함수값이 양수지. 그럼 몇 개? 2개. 8일 때도 양수네 2개. 10일 때는 음수네 0개. 이렇게. 다 나오면 답입니다. 모의고사 나오면 4점. 괜찮아?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3 애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고수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약간 이제 틀어서 낸 문제가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개념 원리에는 연습 문제 있더라고. 연습 문제 있더라고. 봅시다. (11대) n-4 곱하기 n-9의 n제곱분 중음의 이거 그래프 지워버렸네. 눈물 난다. 실수가 존재하게 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가 원래 문제인데 숫자만 바꾼 거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이번에는 그냥 n제곱분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아니라 음의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게 나왔어. 그럼 그래프를 쌤이 귀찮아 다시 한 번 더 그릴게. 우리가 y는 x의 n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면 y는 a에서 내가 이렇게 그렸다는 말은 a가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 맞지? 당연히 x 위에 그렸으니까 맞지? 그럼 이때 x좌표의 부호도 뭐야 지금? 양수지. 근데 내가 y는 a 직선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러면 요때 x좌표의 부호는 뭐지? 이 친구의 부호는 뭐야? 음수잖아.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 음수가 되는 거야. 괜찮니? a가 음수일 때 a의 n제곱근도 음수가 되는 거야. 언제? 지금 우리 언제 그래프 그린 거지?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맞지? 여기가 괜찮지? 자 그럼 보자고. 이 사이에서 홀수는 누가 있지? 그럼 다 숫자 써놓을까? 홀수는 누구야? 3, 5, 7, 9잖아, 맞지? 그 홀수들에 대해서 뭐가? 이게 a잖아. a가 뭐면? 음수면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음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친구 부호도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프 이렇게 그릴게. 그럼 3일 때의 함수값의 부호는 뭐야? 양수. 5일 때는 음수. 7일 때도 음수. 9일 때는 0.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n이 홀수일 때 이 친구의 값이 음수가 되는 건 3은 안 돼, 5는 돼, 7은 돼, 9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지금? 네. 괜찮아? 네. 너 지난번에 들었었지 그러고 보니까. 네. 일단 해보고 또 이야기합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n이 짝수일 때 볼게. n이 짝수일 때. 짝수일 때 볼게.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린다고 했었고 아까. 생각해봐. 내가 y는 ax를 여기다 그렸다. 그러면 이 친구의 부호는 뭐? 이 친구의 부호는 뭐? 그러니까 이 친구 우리가 n제곱 a라고 쓰기로 했고 이 친구의 값은 무조건 양수야. 이 친구는 마이너스 n제곱 a라고 쓰기로 했고 얘가 양수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치면 무조건 음수가 되겠지. a가 0일 때는 무조건 0이고 음수일 때는 없었단 말이야 애초에.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음의 실수가 생기려면 어때야 돼? 밑이 양수야 돼. 그래야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생기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n이 짝수일 때를 보는 거야. n이 짝수일 때. 근데 이 식의 값이 뭐 해야 돼? 양수여야지만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존재하는 거야. 어쨌든 음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n이 짝수일 때는 양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밑이 양수인 상황을 요구한다는 거지. 조금 많이 어렵다 맞지? 네, 힘내. 자 합시다. 다시 어떻게 된다고? n이 홀수일 때는 a가 음수면 yes야. 두 번째로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여야지만 yes가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2, 4, 6, 8, 10에서는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건 언제야? 2 양수네. 네. 4, 0 안 돼. 6 음수 안 돼. 8 음수 안 돼. 10 양수 되네. 그래서 2, 5, 7, 10을 더하라는 게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상대로 좀 쉽잖아, 맞지? 그래서 조금 어렵게 바꾼 게 이런 겁니다.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이런 거 다 나와. 너희들도 다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온 지 벌써 몇 년 된 문제라서 학교 시험에는 그냥 다 반영이 됩니다. 최신 문제는 오히려 반영이 안 될 수 있는데 나온 지 오래된 문제는 얼마든지 내신 문제에 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잘 풀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으로는 12페이지고 강의 노트로는 이제 4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여기서 한번 끊을게. 그게 나을 것 같아.